우리가 지도자가 이거 하는 거 맞죠? 네. 몇 페이지 합작이죠? 오늘 거의 15페이지였고요. 16페이지 하고 16페이지 할 자리입니까? 예. 네, 좋습니다. 오늘 또 네, 16페이지요. 예. 사랑 다선이네요. 사랑의 행복 다선. 책이요? 네. 교재비 많은데. 그럼 80. 사랑의 행복 다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거 왜 하느냐, 사랑의 행복 다선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제 참여행사를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행복 다선을 안 해도 될 건데, 그죠? 이게 이제 그 사랑이라는 게 이제 어떤 해독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해독제입니다. 요즘 말하면은 어떤 해독제냐? 탐욕과 분노를 다스리는, 탐욕과 분노를 줄이고 없애는 해독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 너무나 많은 그 욕심과 분노로 삽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놈은 나타나거든요. 탐욕과 분노가. 근데 이제 밖에 있는 적은 한 생에서 끝날 수가 있는데, 번뇌 이 탐욕과 분노라는 적은 한 생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다음 생에도 이놈은 생깁니다. 그 다음 생에도 이놈이 안 사라집니다. 밖에 있는 적은 한 생이 끝나버리지만 내 안에 있는 적은 그렇지 않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탐욕과 분노라 하는 이 내 안에 나타나는 이 적은 무시무종이야. 처음부터 끝이 없이. 시작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끝나지도 않는 거.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 탐욕과 분노를 없애는데 지혜에 의해서 뿌리를 잘라낼 수 있지만, 감정이 이성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감정적인, 감성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면은 바로 그 사랑과 연민이 필요해요. 특히 사랑의 마음이 탐욕과 분노를 없애주는 겁니다. 몇 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수시로 일어나는 이게 16. 그래서 이게 한 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해독할 수 있는 거는 사랑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랑에는 뭐가 있는지, 사랑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소유에서 오는 게 있고요. 하나는 무소유에서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는 소유, 그 다음에 사랑자는 무소유예요. 그 대개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대개 소유에서 오는 게 많아요. 이 소유로서의 사랑은 탐욕이 거추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상대가 나의 소유다 하는 관념이 있는데 그걸 사랑으로 보통 많이 생각해요. 그 나의 소유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정으로 바뀝니다. 사랑의 특징이 정오가 등장해요. 항상. 그래서 막 싸우고 하다가 나중에 이혼하거나 심하면 칼부림을 하죠. 조금 이제 칼부림 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 상대를 서로 비방하는 그런 거죠. 그 연예인들 중에서는
진짜 이혼을 할 때 진짜 조용히 서로를 배려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이제 딱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상대를 비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SNS에 막 올리고 서로 비방죄를 막 부리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개 이제 사랑의 사랑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죠. 너무 사랑했으면은 틀어질 때는 그 정오심으로 바뀌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자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무소유예요. 상대를 배려하죠. 상대가 싫다 그러면은 당연히 물러납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특성은 뭐냐 이죠? 특성. 이 사랑자의 특성이 이제 뭘 얘기하는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어이, 오랜만이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영역이 넓지 않아요. 사랑의 사랑은 영역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랑은 한 사람에 딱 한정될 수 있고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사랑자의 사랑의 특징은 그 영역이 무한입니다.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내가 뭘 소유를 하려 그러면은 소유하겠다는 마음을 내면은 그 천하를 다 소유하기는 어려워요. 천하를 소유한다 하더라도 항상 사단이 생기죠. 얘기하죠. 근데 사랑자의 사랑은 무한이에요. 그리고 천하를 소유하지도 않으면서도 천하의 모든 생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속성이 무아이고 소통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인들이 결혼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가 하면은 종교인들 사랑이 있어요. 사랑의 사랑은 아닌데 사랑자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이런 무정무리까지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게 사랑자의 사랑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는 동물이나 사람의 한정에서 얘기할 때 사랑의 특성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능력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랑은 대개 이제 부모가 자식을 향할 때, 특히 어머니가 자식을 대할 때 그런 경우 많아요. 어떤 재난 상황이 오면은 자기는 죽더라도 아이는 살리려고 하죠. 이런 거는 전부 사랑자의 사랑이죠. 정가원에서 동대 정가원에서 저게 강의 의뢰가 왔는데 그 지도자 과정, 그러니까 민간 자격증을 취득한 지도자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원장 선생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런데 이제 그것이 조금 보통 한 80시간은 해야 되거든요. 80시간 해야 되는데 11주를 해도 80시간 되긴 어려워요. 그래서 만일 그렇게 하려 그러면 연수도 좀 들어가야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이제 내년에 봄학기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나보고, 그것도 목요일인데 목요일 오후인데 그때 한번 제가 법문해 드렸거든요. 그러니 법문하고 끝났는데 이제 또 전화 와서 참 내용이 좋고 이러니까 이걸 지도자 과정
했으면 좋겠다고. 예. 그러네. 자, 어쨌든 또 그래서 이제 요게 특성하는 부분을 보면은 특성의 부분이 이제 그런 겁니다. 사랑은 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이들에게 이익을 주는 능력이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을 비롯한 생명 있는 이들에게 먼저 번영이 있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랑이며 번영과 이익을 행하는 모습이 사랑의 특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이런 이야기 왜 하는가 하면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개념. 사랑이 뭐다 하는 개념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은 뭘 얘기하는 가 사랑은 보호감정, 그 친밀감, 이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전에는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도 사랑으로. 그 사랑의 극치가 뭐냐, 자비의 극치가 뭐냐 이러면은 달라이 라마 스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를 죽인 원수라도 친밀감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럼 자비가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는 부모를 죽인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기, 자비를 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할 수 있다면 이제 전제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지 사랑과 연민이라 하는 게 얼만큼 위대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요번에 그 수행의 코칭을 할 때 한 교사님이 자기 이제 출발 마음을 확실히 내고 모든 다 정리를 하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연민심의 위대함을 얘기를 하는. 이게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쭉 수행을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내면서 사랑과 연민심이 위대하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런 겁니다. 자기 주변을 정리를 다 하고 출가할 때는 그래서 사랑과 연민심이 없으면 잘 불가능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하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하게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게 사랑과 연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자,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적과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가까운 적은 탐욕이고요. 먼 적은 분노입니다. 그래 사랑자의 사랑을 파괴하는 게 탐욕과 분노가 파괴하는데 가장 가까운 적이 탐욕이 사랑자의 사랑을 파괴하는 거죠. 먼 적은 분노가 그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은 탐욕과 분노를 줄이고 없앤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이 이제 본질이 무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무소유. 무소유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소유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요. 소유가 없는 특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금강경 5가에 보면은 하늘을 가릴 손바닥만한 가릴 게 아무것도 없고 많은 것도 없고 땅에 꽂을 만한 송곳을 꽂을 만한 땅덩이가 없는 사람. 철저히 무소유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사람은 항우장사와 같이 산을 뽑을 만한 기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걸림이 없다는 거죠. 내 가진 게 없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고 걸리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거거든. 그런데 이제 반면에 많이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많이 가진 사람은 그것을 잃어져 버리지 않겠군. 항상 방어를 하고 경계를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부잣집은 담장을 높게 쌓습니다. 잘 알다시피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담장을 높게 사지를 않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가진 자는 늘 불안하다. 뺏길까 불안하고 없어질까 불안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무슨 노력이도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이때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는 물질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소유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회에 환원하죠. 그래서 세계의 부자들 중에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하자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뭐 유한양이 그 전에 창업자인가 그 사람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사람 정신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무소유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소유를 체득하고 있는 사람들은 뭘 했더라도 행동하다 두려울 게 않거든. 많이 가져도 가진 것이 뺏길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얘기하자. 이제 그거 같다는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랑이라 하는 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있고, 친구의 우정을 또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 간의 우애 같은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상대에게 뭘 자꾸 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를 이렇게 내가 가진 걸 그냥 자꾸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친구 간의 우정도 그렇고 또 가족 간의 우애도 그렇고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그거 같은 거죠. 뭘 자꾸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주 싫어할 정도로 자꾸 주려고 하는 안 받으려고 해도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근데 자식이 오면 부모는 뭐든지 자기까지 다 주려고 하죠. 이런 거는 생각해보면 그런 형제간도 그렇고. 그런데 전혀 일명식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대단한 거죠. 나와 아무 혈연 관계 없는 사람에게도 막 베풀고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랑의 대표적인 거죠. 특히 이제 종교인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청전 스님 이야기 들으면 테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가 그냥 손발이 뒤틀린 아이를 그냥 안아주기만 해도 손발이 펴진다는 거죠. 사랑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손발이 오그라든 아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를 가슴에 품어주면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럼 손발이 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거는 뭐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사랑의 힘이 얼만큼 큰지를 알 수가 있는 얘기하죠. 심지어 저기에 보면은 스님이 법문하다가 그냥 법상에서 탁 떨어져요. 아야 하고 빈명을 지르면서 제자들이 참 이상해서 스님 왜 그렇습니까? 법상에 올라와서 장삼을 탁 들어 보이는데 갈비뼈에 이래 싶은 멍이 들어있는 거죠. 얘기하자. 오늘 알고 보니까 개가 저 멀리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사람이 그 개를 갖다가 야단을 치고 돌을 던진 거야. 이 스님하고 그 개는 같이 동체로서 스님의 그 멀리 있는 개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대신 그 돌을 맞은 거야. 얘기하자. 그래서 이게 갈비병이 들 정도로.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건 참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정신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17배 밑에 보면은, 사랑과 연민은 모두가 연기 속에서 이루어지죠. 연기라고 하는 상호 의존을 얘기합니다. 상호 의존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사랑은 단절부터 관계성을 회복시켜주고 행복을 만들어낸다. 행복을 갖다 주는 사랑의 행복 다스의 핵심은 공양에 있다.
공양이란 말 자체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상대의 생명을 예, 이렇게 살려주고 생명을 잘 보호해주고 생명을 기른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공양이란 말 자체가. 그래서 공양 올리는 그 자체가 곧 욕망과 성냄을 없애주며 사랑을 증폭시켜준다. 공양의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의 뜻이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시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보면은 어느 사람이 막 그냥 슬피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자기는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다 이거죠. 의사 말로는 사람 고기를 먹어야만이 사는데 누가 자기 쌀을 주겠느냐. 자기는 이제 죽게 됐다고 이러니까 한 스님이 나서가지고 그냥 허벅지 쌀을 베어서 주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 사람 얼마나 고맙겠어. 물론 이제 그걸 약을 해서 먹어서 그 사람은 살았지만 스님은 그게 아파가지고 살을 베어낸 게 얼마나 아팠는지. 이분은 수행의 성취자가 아니에요. 수행의 성취자는 그 아픔에 그리 잘 견뎌낼 뿐만 아니라 그 통증 그리 없어요. 살을 베어내도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스님은 그렇지 못해가지고 아픈 거야. 3일 내내 아파가지고 비몽사몽 너무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3일째 되는 날 겨우 이제 잠을 좀 붙이려고 하는데 비몽사몽 안에 웬 동자가 턱 나타나거든. 이 동자 그런 시 웃으면서 스님 신경 잘 알죠? 너무 아프시죠? 그러면 그 아픈 자리에 손을 한번 싹 싸움줘. 너무 시원한 거야. 이 동자가 시원한데 꿀잠을 잘 자고 턱 깨어는 정말 그 아픈 부위에 안 물어가지고 통증이 없어. 그래 이분이 누구냐? 문수보살이야. 문수보살은 동자로 나타나는데 눈수동자 그렇게 이제 나타나. 그래 위로를 해주는 스님을. 근데 그 사건으로 있으면 깨달음을 얻어요. 비로소 깨달음을 얻는데 깨닫는 건 되게 지혜에 의해서 깨닫는. 그래서 나타난 분이 문수동자로 보는 거죠. 저기 세조대왕이 온몸에 뭐가 막 나가지고 이 물을 씻을 때 동자만 이렇게 씻어주는. 그래서 나은 얘기가 오대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대산 문수보살이 인간인데 관계가 있어요. 이게 어쨌든 자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공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얘기하자. 나보고 하라 그러면 나는 죽어도 못. 그런데 그 스님은 그 사람 보니 마음이 아파서 딱 그렇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차공양 명상 부정적인 감정적인 심리를 제거하기 전에 본인과 관련된 좋은 일과 부모, 자녀, 형제, 스승, 친구 등을 먼저 떠올려 그에게 색향미 한마음 명상법으로 차공양을 올린다. 네. 자, 그렇지만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 매우 좋아하는 이, 좋아하지도 싫어하지 않는 이, 원수나 적은 이 네 종류의 사람에게 보다 먼저 자비다선을 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성의 사람에게 따로 자비다선을 하지 말아야 한다. 탐착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 죽은 사람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단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맺힌 것이 있다면 그때 그 모습을 떠올려서 맺히는 것을 푸는 건 가능하다. 그 순서 방법은 다한 것 같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왜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잘 안 되는가 하면 감정이 팍 올라와서 사랑의 마음이 안 생겨요. 매우 좋아하는 사람도 잘 안 돼요.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 않는 사람도 잘 안 돼요. 자기가 아무 관계 없기 때문에. 원수나 적은 더더욱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성의 사람에게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청정 도론에 보면은 어느 이제 그 사가 저녁에 와서 제가 자비심을 키우기 위해서 명상을 하겠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스님께 물어요.
스님이 이제 그런 얘기.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하십시오. 대상을 하십시오. 근데 이 그 사람님은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 부인이다. 그래서 밤새도 부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부인은 이성간이기 때문에 사랑의 사랑은 있지 사랑자의 사랑은 안 되는 거죠. 계속 자기 부인이 방문을 두드리다가 밤을 새운 거죠. 그건 안 됐다면 누굴 대상으로 했냐? 자기 부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성간을 하면 안 된다고. 그는 사랑의 사랑은 생기지만 사랑자의 사랑은 안 된다고. 또 한 사미는 또 3개월 내내 이 자비관을 해도 자비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스승이 물어요. 너 누굴 대상으로서 자비심을 키우느냐? 저희 돌아가신 스승님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대상으로 하는 자비심이 생기지 않는 살아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청전도론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사랑을 키우는 건 처음에 인드라망을 사유를 해야 돼요. 관계망입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 인드라망 상상을 하면 좋고, 자 그다음에 존경하는 분,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 매우 존경하는 분, 미워하지도 하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원수나 즉 미워하는 이 순수로 사람의 행복감을 키우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 매우 존경하는 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의 감정을 키우고 이제 차차차 마지막에는 원수는 즉을 미워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청년도론에 나오는 얘기. 이 순서는요. 자, 사랑의 행복 다선을 이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평식인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생명에 대한 여기에서는 생명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는 중요해요. 상호 관계성, 생명은 혼자 독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고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게 생명이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 내가 상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마음을 여는 것, 그래서 수용과 열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은 개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열림이 있는 열림 속에서 전체 속에서 부분으로서 내가 존재하는 거죠. 전체 속의 부분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이 모여서 전체를 이룬다는 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전체 속에 개체로 존재하고 열린 개체는 전체를 드러내면 존재한다. 네. 그래서 서로 시기에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생명의 관계성을 이제 생각하면 여기서 그 매개체가 어디 되느냐.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문을 열어 젖히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건 뭐냐는 거죠. 뭘 매개로 하느냐. 공양입니다. 그럼 여기서 공양은 뭐냐면 차를 상대에게 공양하는 거예요. 공양은 희생의 의미가 있다 그러죠. 상대의 생명을 살리고 기르는 게 바로 공양의 의미예요. 이야기하자면. 그의 대표적인 게 누군지 잘 모르시죠? 심청이잖아요. 심청이가 공양비 300석을 이걸 이제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잖아요. 그래서 인당수에 뛰어들어 죽죠. 잘 보십시오. 심청이 뭡니까? 마음이 청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심청이에요. 자기 아버지 눈을 틔우기 위해서 이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익을 주는 능력이래요. 아버지 눈을 틔우기 위해서 공양비 300석으로 자기 몸을 인당수에 파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생의 의미다, 공양은.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하면 상대의 이익을 주는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바다에 뛰들었는데 다시 되살아났죠. 용꽃이 되살아나는데 마음이 청정이라 하는 말 안에는 불생불멸, 불생불사의 뜻이죠. 죽지 않는다는 뜻이. 마음의 본성은 청정한데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환생하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설화예요? 그럼 불교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대개 이제 그런 설화를 잘 분석해 보면은 불교적인 게 많아요. 이 심청의 문제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 그 안에 깊은 이치, 도리가 간이 숨겨져 있어요. 이름에 벌써 눈 봉사는 뭔 뜻인지 모르지. 무지한 사람들은 당달 봉사라고 보통 얘기해요. 무지한 사람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보기 때문에 눈 뜬 장님과 같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 신봉사는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뺑댕이 어머니 만나가지고 다 틀리고 그러잖아. 눈이 이리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꽃감병에 다 빼먹고 다 재산을 다 가지고 가버리는 거, 눈이 멀었다 하는 거는 무지해서 그런 거죠. 그 심청이는 사실 다 알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나라서. 생각해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걸 진짜 멋진 스토리예요. 내용이. 네, 이해가 되죠, 좀, 그죠? 그런 뜻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 요즘에 그런 사람이 참 드물다. 얘기하자면 참 드물다 이거죠. 종교인들이 그런 걸 해야 되거든. 근데 못 하잖아요. 오히려 보면은, 지금 사회 문제가 되는 게 되도록 올라오는 게 목사 성추행, 성폭행이 얘기하잖아. 그리고 이제 가톨릭 사제도 것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사회 문제가 되고 이래 있어. 교황이 진짜 눈물을 머금고 자기 사제 300명을 추방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출가자에 없느냐? 있어요, 출가자도. 그래서 출가자에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변질되는가? 처자식을 건드리면 대처성으로 바뀌어버려요. 일이 벌어지는 이게. 그리고 이제 안 보이는 은처성이 등장하는 것도 하는 거죠. 굉장한 문제죠,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보면은, 불교는 그런 게 좀 덜한 이유가 있긴 또 있어요. 개유는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아주, 그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 이제 종교인들이 사실은 심청인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사회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달라이라마 스님 같은 분은 그런 어렵고 힘든 사람 얘기할 때는 법사에서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바로. 눈물을 흘리시고 이러는데 쉽지 않아요. 이 사랑이라는 그런 거죠.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걸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10페이지를 보시죠. 다섯 언어로 길잡이 안내가 있습니다. 자, 만일 여럿이 함께하는 사랑의 행복 다선이라면 차이 선 언어로 길잡이 안내가 필요하다. 이제 멘트 해주는 거죠. 근데 개인이 할 것 같으면 굳이 멘트가 필요 없이 본인이 상상으로 속에서 하면 돼요. 전체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멘트가 필요할 뿐이에요, 이게. 그래서 초보자에게는 멘트를 해주는 거고요. 초보자에게는 멘트를 해줍니다. 예.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초보자를 위해서. 대중이 함께 할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언어이 필요한 거, 이게. 그 외에는 이제 본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차자는 차를 따른다. 차자는 두 손으로 합장을 잡고 차를 올리는 자세를 취한다. 그리고 차 공양물 두 손을 맞잡아 하나 되게 함을 명상하여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상기하며 모든 게 둘이 아님을 사유한다. 또는 생각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 이제, 물론 여기 이제 한 빠졌죠. 예.
그지 순간 집중 명상이 빠졌습니다. 이제 순간 집중 명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상 속에서 하는 거죠. 여기 상상 속에서 찻잔을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맞는데, 이거 잘 보시면은 두 손을 맞잡은 것은 뜻이 너와 나와 둘이 아니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TV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연예인이든 뭐든 그 출연하는 사람 중에서 얘가 자신은 모르게 두 손을 이렇게 하거나 하는 게 있거든요. 얘기하자 이런 자세는 굉장히 공경의 뜻이 있어요. 상대에게 공경의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와 나가 둘이 아니다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습관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만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합장의 의미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너가 나가 둘이 아니다. 이런 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최대한 공경한다. 그래서 거기서 인도마저 나마스테 하는 것도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얘기하자면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음 빛깔과 향기 그래 맛을 음미하고 찻잔을 내려놓는다. 네. 다음엔 상상소의 차도 일체를 갖추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한다. 여기에 이제 그 두 손을 잡고 이제 이걸 마시는 걸 공양물을 두 손을 이렇게 해서 합장하고 너와 둘이 아니다는 생각하고 차를 마신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차를 마시는 것이 상상 속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대로 초대하는 거예요. 상상. 그리고 본인과 상대방이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찬 미소 띤 표정을 하고 있음을 떠올린다. 여기에 이제 차 다실이 이제 필요하죠. 네. 다실을 이제 꾸미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상상 속에서 다실을 꾸미고 차 도구 일체를 갖추고 손님 맞을 준비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대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세계에서의 맑고 투명 오색 빛깔과 향에서 맑고 미미한 향기와 맛에서 일미평등 미미한 맛을 찻잔에 담았어. 이게 이제 찻잔의 그 이미지를 담는 거죠. 상징 이미지를 담습니다. 찻잔의 상징적 이미지를 담고 그렇게 이제 빠졌습니다. 담아서 그 사람의 사랑차를 올린다. 자, 여기에 이제 왜 이제 이런 상징적 이미지를 담느냐? 맑고 투명한 오색 빛깔이라는 말을 왜 쓰느냐면요. 이 빛깔은요, 이거는 심리를 반영한 투명하지 못하고 맑지 못한 색깔하는 건 내 마음이 맑지 못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색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향기 맑고 미묘한 향기는 대개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것도 심리적인 겁니다. 이 오색 빛깔 맑고 투명한 건 이건 탐욕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미 미미한 맛이라 하는 건 이거는 무지를 다스립니다. 근데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심리입니다. 예. 이건 전부 다 심리예요.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담아 탐진치를 딱 대체할 수 있는 색향미를 딱 담아서 그 사람의 사랑차를 올리는 거죠. 사랑차를 올리는 건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두 손으로 이렇게 공경하게 하는 거죠. 공양 올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맑고 투명 오색 빛깔은 초대한 분들의 성향에 맞게 스스로 색깔을 선택해 공양 올리면 됩니다. 그 중에서 한 색깔만 올려도 됩니다. 그래서 왜 초대한 사람이 욕심이 많다 이런
아주 맑고 투명한 색깔로 이제 해서 올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 분노가 강하다 이러면은 그 빛깔에 맑고 투명한 빛깔에 미묘한 향을 첨가합니다. 이 사람 무지에 의해 가지고 행동한다. 이러면은 미묘한 일미평균 미묘한 맛을 담았다 생각하고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초대한 상대에 따라 저절로 색깔이 선택되기도 하고 한다. 초대한 분 자기가 생각한 그 사람의 의미로 자기 심리를 초대한 것이다. 그리고 초대한 분들의 성향은 본인의 심리다 하는 거죠. 색깔만 저절로 색깔이 선택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다 이제 저절로 향기도 선택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 마음속으로 대화하듯이 이 얘기를 합니다. 올려놓고 차를 마셔야 돼요. 차를 마시는데 차를 올려서 차를 마시면 빠져있죠. 요게 이제 거기에 마음속으로 대화하듯이 얘기합니다 하는 그 앞에 함께 감로차를 마신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의 감로차 명상을 한다. 함께 합니다. 그러고는 하고 난 뒤에 이제 상대에게. 그럼 왜 먼저 하느냐 하면 이 차를 마시 감노락 하는 말 자체가 번뇌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감노차를 마시면은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차를 마실 때, 상상으로 마실 때 이렇게 내려갈 때는 시냇물 흐르듯이, 근데 시냇물 흐르듯이 보면서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시선도 따라 이렇게 흘러가, 같이 가야 돼요. 시선이 마음이잖아. 마음도 같이 따라 내려가는 거죠.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배에서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이렇게 합니다. 이걸 처음에는 그래 하면은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 계속 하루 10분에서 서너 차례 반복하면은 며칠 안 가서 바로 반응이 보여요. 그는 반응 보이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게 이제 목이 있잖아요. 목에 여기에서 면역력하고 관련된 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면역력에 이제 관련되는 부분이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바로 장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면역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 이완이 되면서 몸이 한쪽에 속이 텅 빈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고, 이완이 되버리면 모든 질병이 없어져 버려요. 암도 소멸해 버려요. 산화질소락하는 기체성 물질이 생겨가지고 신경계로 돌아다니면 다 없애버려요. 이게. 그때는 이 이완이 돼가 텅 비어지는, 이게 흐물흐물해지고 비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안개같이 막 피어오르는 이런 현상이 막 생길 거예요. 이걸 하면. 그러면, 몸이 지금 이완이 돼 가는구나. 이때는 뇌파 자체도 세다파로, 베다파, 알파파, 다음 세다파는 명상 뇌파가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벌써 이제 육체적으로 그러죠. 정신적인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쭉 함으로써 좀 정신적인 기쁨이 생겨요. 몸이 가벼워지고 이러면 마음도 가볍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상대끼리 이제 대화를 하듯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말도 좋습니다. 감정을 가진 이에게 무소유를 베풀어 기쁨을 주고 사랑의 힘을 키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뇌에서 벗어나 친밀감으로 보호하고 사랑을 감싸주면서 늘 평안하고 행복하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힘을 키우소서 하는 상대가 초대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초대한 분은 나의 심리를 초대했다면 결국 나에게 하는 거 똑같은 거 이야기하죠. 라고 말하면서 다시 차를 올린다. 다시 넣으십시오. 다시 차를 이렇게 올리고 같이 차를 마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같이 감로차를 마십니다. 같이 감로차를 마시는데 그게 사랑의 행복차가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감로차입니다. 감로 행복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이걸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감로차를 몇 번 마시느냐 하면 3번을 마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3번 해봐야 한 40초? 그래서 3번 마시니까 3, 40, 120초? 네, 1분 20초 정도를 마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종소리가. 근데 이제 종소리가 끝날 때까지도 좀 더 길게 하면 1분, 다 합치면 3분이죠. 좀 더 길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 개인차에 관계되니까. 근데 대중들이 많이 할 때 하면은, 그것이 이제 대중의 성향을 봐가면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다 한다.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차츰 차를 따르십시오. 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힘을 쭉 빼고, 척추는 곧게 세우고, 자, 시선은 곳곳에 잠시 둡니다. 예, 순간 집중입니다. 자, 눈앞에 이제 찻잔을 보고 차를 듣고 차를 마십니다. 빛깔과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 다시 한 모금 더 마십니다. 자, 내려놓고요. 자, 눈을 감고 아예 자, 차방을 떠올려 봅니다. 다시를 떠올리고 창문에서 햇빛이 들어오면 방이 아주 따뜻하고 밝습니다. 자, 차상이 앞에 놓여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는 다감과 찻잔, 명상 찻잔이 이제 놓여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방석도 자 깔고, 자 준비를 채팅을 다 이제 하고요. 자, 이제 다관에다가 뚜껑을 열고 자기 좋아하는 녹차나 오렌지차를 넣고, 자, 뜨거운 물을 붓고, 상상으로 할 때는 생생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명상 자체 차를 쭉 따릅니다. 자, 그러고는 자, 상상의 찻잔을 들고, 자, 빛깔과 향기를 맡으면서 상상으로 차를 한 잔 마십니다. 자, 차물이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갈 때, 자, 시냇물 흐르듯이 상상하십시오. 시냇물 흘러 내려가는 걸 시선도 따라 같이 흘러갑니다. 쭉 흘러가서 배꼽 있는 쯤에 와가지고는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또 상상합니다. 자, 그렇게 해봅니다.
자, 상상 속에 자, 두 손을 맞잡은 손을 내려놓고 자, 이제 인드라망 사유를 해봅니다. 청계에 있는 인드라 시인의 궁전에는 천마에 그물로 쫙 쳐져 있는데 거기에 그물 코에 보석이 있습니다. 다 보석이 있는데 하나의 보석의 빛에 반짝 빛을 발하게 되면은 다 보석의 그물 코에 있는 보석들이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중중무진으로 쫙 펼쳐지는 걸 상상합니다. 그와 같이 모든 생명은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상상하십시오. 전부 다 받아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 흙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온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이 없어서 살 수도 없고 햇빛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받아서 이루어진 존재고 태어남도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받아서 이루어진 존재고 우리가 또 음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시를 받아서 우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모든 존재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베풀고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자, 그렇게 사유를 하고 난 뒤에 자, 이번에는 초대를 한번 해보죠. 자, 이제 가장 존경하는 분 또는 부모님을 초대하든지 또 형제 자매도 괜찮아요. 또 사회에서 내가 존경하고 있다는 분 이런 분을 초대를 한번 하십시오. 자, 자기 자신을 초대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 존경하는 두 분이 같이 초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방문 앞에서 자, 두 사람이 들어온다고 상상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마주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도록 금유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 이제 다관에다가 자,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지개 그릇 차를 쭉 뽑아냅니다. 뽑아내고 초대하신 두 분의 앞에 찻잔에다가 자, 차를 쭉 따라줍니다. 자기 찻잔을 쭉 따르고요. 맑고 투명한 홍차도 괜찮고 백차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 따르고 자기 찻잔에도 쭉 따릅니다. 그리고 아주 미묘한 향기가 난다고 상상하고 미묘한 맛을 담았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손으로 자, 상대에게 자, 한 분 한 분 줍니다. 자, 두 사람에게 이렇게 건네주고 자, 본인도 찻잔을 들고 자, 같이 감로차 마시기 명상을 합니다.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자, 시냇물 흐르듯이 색향미가 목을 통과해서 쭉 흘러내립니다. 자, 시선을 같이 따라 오르고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상상합니다. 상상 속에 찻잔을 내려놓고 초대하신 분이 얼굴을 한번 살펴봅니다.
얼굴 미소를 짓고 화난지를 또 한번 보고 합장하고 다시 이렇게 대화하듯이 축원을 해줍니다. 자, 마음속으로 따라해 봅니다.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감정을 가진 이에게 무수히를 베풀어 기쁨을 주고 사랑의 힘을 주옵소서.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뇌에서 벗어나서 친밀감으로 상대를 보호하고 마음의 사랑의 힘을 사랑으로 감싸 주소서. 자, 늘 평안하고 행복하소서 하고 축원을 해줍니다. 자, 해주고 다시 이제 차를 쭉 따르고 두 사람에게 다시 또 공양 올립니다. 3분 한번 마치 합장하듯 공양 차락하는 공양물을 드리고 자기도 찻잔을 듭니다. 자, 그리고 색향미를 맛보면서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상상합니다. 찬물에 흘러 들어갈 때는 시선도 같이 시냇물에도 흘러서 쭉 내려가야 됩니다. 자, 이제 찻잔을 내려놓고 상대의 얼굴을 한번 쭉 살피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 배웅해 줍니다. 자,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밖으로 배웅해 줍니다. 자, 본인 다시 이제 돌아와서 앉고요. 자, 이제 눈을 뜹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입니다. 현재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 하는 거,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과거로 여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똑같은 내용들이죠. 자, 이것도 이제 명상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인드라망을 상상하면서 그 이치를 사유한 수직적인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현재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존재한 나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생각을 하면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 또 어머니 쪽에도 부모님 계시고 아버지 쪽에도 부모가 있다고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위에 또 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어요. 10대까지 그 솔로 올라가면 쭉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몇 명 정도 관여할까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의 인구가 남북한 다 합치면 몇 명 될까? 7,000명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럼 7,000명 정도 되는데 7,000명 되는 인구를 생각하면은 현재 내 부모와 연관된다고 되는 사람을 꼽으라면 거의 7,000명 된다고 보면 됩니다. 부모하고 연관. 사돈, 그러니까 친가 쪽, 외가 쪽, 해가지고 계속 연관되는 찾아보면 한 7,000명 된다. 그럼 2대까지 올라가면은
1억 4천 10대까지 가면 저도 10억은 된다 보는 거죠. 많게는 10억, 적게는 1억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태어나는 데 있어 가지고 약 10대까지 거슬러 가면 거의 10억 가까운 사람들이 도움을 준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은, 그냥 조상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돼. 그냥 받은 게 아니고 DNA를 물려받았다. DNA. 이게 유전을 얘기하는데 원시 시대부터 사람들은 벌써 이 유전된다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키우는지 알아요? 가축을 키우는 거죠. 유전된다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근래에 와가지고는 또 이걸 어떤 걸 이용하는 거, 꽃 있잖아요, 꽃. 꽃을 비합해가지고 계속 그 새로운 꽃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새로운 꽃을 이제 예를 장미도 교합해가지고 새로운 장미, 잘 시들지 않는 장미 이런 걸 탁 해가지고 로열티를 받고 판매를 하잖아요. 좀 그런 식. 꽃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꽃을 사올 때는 로열티를 주고 사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것은 로열티를 받고 그걸 하는 거죠. 수출 갖다 하거든요. 그런 게 지금 유전하고 관계됩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유전되는 거죠. 근데 그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게 이 윗대부터 쭉 갖고 이렇게 내려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유럽에는 이제 예를 들어 결혼 같은 거 하잖아요. 결혼할 때 뭘 따주는 줄 아십니까? 가문을 따지면서 그 윗대 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걸 다 살펴본대요. 살펴보고 그 집하고 사돈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유럽에서 그런 걸 좀 다 하니까 동양에서도 그거 있다고 나 생각을 해요.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혹시 그 가문에 미친 사람이 있는지 또는 잘못된 안 좋은 병이 걸려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유전되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 후생 유전학이 생기기 이전에도 그런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유전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에 와가지고 후생 유전학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이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 DNA를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면 희한하게도 100년, 200년 전에 그 말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는 거야. DNA를 정보가 가 있는 거죠. 이 후생 유전학 2000년대에 출발해요. 이게 마찬가지로 여러분 몸에는 부모의 유전인자가 그 할아버지 윗대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요즘 이제 병으로 치면 유전되는 걸 얘기하면은 당뇨 같은 것, 암 같은 거 유전이 되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죠. 맞죠. 그래서 이제 이 유전되는 걸 생각하면은 마음을 유전인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냐고 생각을 하면요. 4가지가 있지. 음식물, 환경, 생활 습관, 마음.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음식물을 함부로 그냥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걸 막 먹으면 안 돼요. 몸이 망가져요. 얘기하죠. 여정 씨가 지금 아주 이렇게 날씬하고 저러지만은 인스턴트 식품 기름진 음식을 막 먹는다 이러면은 몸이 점점 불어나. 얼굴도 막 오늘 라면 그런 건 이제 한두 분 정도는 괜찮은데 그걸 주식으로 해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죠. 이 화학 조미료는 이런 게 첨가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 다음에 환경이 안 좋은 데 있으면 DNA 영향, 부모에게 받은 유전인자는 안 바뀌는지 모르지만 외부 영향을 받는 거죠. 환경 영향을 받는. 그리고 생활 습관 영향을 받아. 생활 습관 중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좀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요즘 대개 보면 12시 넘어 자고 이러는데 이게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로토닌은 햇빛 빛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보고 이러면은 안에 이제 단백질도 빨리 형성되고 이렇게 좋은 세로토닌도 생기기 좋은데 명상에도 세로토닌이 생기거든. 근데 이놈이 밤 12시부터 해가지고 2시 사이에 뭘로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멜라토닌이 뭔가 뭐 성장 호르몬이라 보통 얘기하는데 멜라토닌이 작아져 버리면은 막 피부가 거칠거칠해지고 얼굴이 거뭇거뭇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갖다 뭐 로션을 바르고 뭘 하더라도 잘 안 돼요 그거. 정형적인 그사님은 내 보면 피부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원래 피부가 깨끗한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런 얼굴 모습은 잠을 못 자서 그 말은 뭔가 아마 멜라토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시에서 밤 2시 사이 가장 활발하게 그게 분비가 되는데 빛이 없어야 돼요. 잠을 잘 때 불 다 꺼놓고 자야 돼요. 깜깜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럼 이제 그사님에게 내가 조언을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하면 우유를 드셔야 됩니다. 주무시게 한 3시간 전이라도 우유를 드시면 좋아요. 우유는 뭔가 하면 잠을 자게 하고만은 효소가 간에 있어요. 무슨 이유가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3시간 잤어요. 어쩔 수 없이 생활 습관이 그래 돼가지고 굉장히 나는 몸이 다 망가져. 막 붓고 막 황달이 오고 걸으면 무겁고 앉아 딱 일어서면 팽 도는 거예요. 산에 조금 오르고 막 숨이 차고. 그러고는 이제 수행을 해서 건강을 회복했지만은 잠을 좀 많이 자기 위해서 우유를 마셔요 저는요. 이야기하자면 일부러라도. 그래서 이제 마시면 잠이 잘 와요. 무슨 이유 좀 아시겠죠?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일찍 깨더라도 시간이 좀 이게 일찍 깬다 싶으면은 최소한 6시간 이상 자기 위해서 눈 감고 그냥 있어요. 그리고 수행자는 깊은 잠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시간 딱 맞춤. 이게 이제 이 잠은 뭐와 관련인가 하면은 그거하고 고혈압하고도 관계가 있죠. 혈관이 빨리 넓습니다. 피부도 거칠어지고. 이 생활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음을 쓰는 게 아주 부드럽게 써야 돼요. 거칠게 쓰고 막 써버리면 DNA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좋은 아기를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태교를 할 때도 좋은 아기를 가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결혼하기 전부터 이 명상을 태교 명상 같은 거 좀 해가지고 DNA를 바꿔놔야 돼. 자비가 영향을 주고 DNA를 좋은 감정 쪽으로 바꿔놓는 거죠. 영향을 줘가지고. 그래서 딱딱 결혼하면 그 유전이 이제 아이에게 딱 닿는 겁니다. 그럼 아이는 부모에게 충성해요. 그게 태교 명상이에요. 우리 태교 명상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하긴 하지만,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거 이제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 보면은, 그렇네. 과거 무산 조상은 인연이 생기한 결과다. 자기 현재, 자기 존재는. 또한 무수한 조상의 모든 유전 정보를 모두 받은 존재라고 깨우칩니다. 이러면 어찌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겠느냐. 현재 부모로부터 물받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다.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할 때 이제 과거로 가는 현재 나이부터 해서 과거로 쭉 가는 겁니다. 과거로 쭉 가서 이제 이 조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과거로 쭉 가서 가는데 현재 60대를 기준으로 한다 하면 60대 내가 좋은 일, 좋은 사건, 좋은 인연을, 좋은 환경을 이런 걸 이제 찾아내는 거죠.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로 가스를 가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살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살 가면 그 기억이 없어요. 안 그래요? 이건 뭔가 하면
기억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기억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변적인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기억은 없앨 수가 있고 좋은 기억은 좋은 인연, 사랑, 연민의 관계 등을 정복시킬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걸 얘기하면 첫 번째 가변성이고 기억 정보를 얘기합니다. 1번 가변성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이 기억 정보라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이 얘기하자면 이거는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기억은 이제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 이제 그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영향력입니다. 이 영향력은 뭐냐? 이 기억 정보는 대개 잘 알다시피 명언 종자입니다. 명언 종자, 명은 뭐냐면은 명칭이고요. 언설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무의식을 정령한 것, 무의식이라면은 자 무의식은 이제 여기서는 아리아식을 이야기합니다. 무의식을 이야기하면 무의식은 저장되어 있는 게 지역 정보인데 명칭은 언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간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게 뭐냐? 언어예요. 무의식을 점령한 게 언어이기 때문에 그 말은 인간은 언어에 굉장히 빨리 반응하는 거죠. 그건 되도록이면 부드러운 말, 사랑스러운 말 이런 말을 쓰지 거친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영향을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에 영향 받아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설리. 네, 최근에 악플 때문에. 그 스트레스 받았고 결과적으로 우울증 걸려가지고 갔잖아요. 그게 악플이라 하는 어느 문자잖아요. 영향이 그리 큰 겁니다, 이게. 그래, 이게, 그렇죠. 명상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긍정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조작이에요. 기억이라 하는 거는요, 기억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과 생각을 계속 더 붙입니다, 그 안에.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정보가 미미하던 것이 커져 있는 거죠. 그런 것 중에서 어떤 게 있겠느냐. 내가 어릴 때 조그만 사건에 상처를 입었다. 그때는 작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트라우마가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일도 보면 옛날에 조그만 좋은 일이었는데 나이가 들어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크게 느껴지는 거죠. 내 감정과 생각을 더 부딪혀가지고 기억 정보가 조작되는 거죠. 좋은 쪽으로 조작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조작될 수도 있고 성장한다. 이게. 기억 정보 성장하는 거죠. 그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면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사진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기억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제가 이제 명상, 그러니까 사진선 명상이라고 하는 걸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 박람회 때
할 게 작품 10개를 갖다 놓고 의자 갖다 놓고 옆에는 명상하는 방법을 적어놨죠. 그래서 그걸 사진을 보고 명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개 이제 사진이라 하는 거는 이해에서 끝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사진을 보통 하면은 사진이라 하는 틀 밖에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나 그 사진 이미지를 통해서 볼 수 없는 이면을 보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사진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철학적인 의미, 깊은 의미를 부여하거나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이익을 얻는 거죠. 행복감이라든지 정신 성수를 갖다 준다든지. 그래서 사진 하나의 예술로서 각광받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사진선 명상을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사진 작가들이 이야기한 사진에 대한 것을 계속 들으면서 이 사진에 대한 그 지식을 얻었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진 작가들도 한계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이해 영역에서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데까지는 좋은데 그 이상은 체득한 데까지는 못 간다는 거죠. 그럼 체득한 데까지 가는 게 명상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억 정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진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사막을 찍었다. 사막을 찍었는데 그 사막에 있는 실물을 찍은 것도 아니고 사막의 이미지를 찍은 것도 아니고 사막의 개념을 찍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얘기하죠. 자기는 사진을 찍을 때 직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텅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탁 찍었다 이게요.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진이 나왔다. 얘기하잖아. 근데 놀랍게도 물론 그 사진을 보면 보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이해할 것이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 사진은 여름에 열을 백인 백인 똑같이 보지 않을까. 물론 그 사진 작가도 찍어놓고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의 그런 자태의 모습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그 여인의 어떤 선이라든지 살결이라든지 이런 그분 말씀에 섹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사막을 찍었는데 왜 그렇게 전혀 다른 게 나왔느냐는 거죠. 실물을 찍은 것도 아니고 이미지를 찍은 건 아니에요. 사막의 이미지 찍은 것도 아니고 사막의 개념을 찍은 것도 아닌데 엉뚱한 게 나왔죠. 이 사진의 매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아름다운 여인의 무엇으로 왜 귀 나타났느냐 얘기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본인도 신기하다는 거지. 얘기하죠. 아무 생각 의도적인지 않았는데 이 나왔다 얘기지. 말하자면. 근데 이거는 그분의 한계예요. 여기까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면은 유식학적인 입장에서는 기억 정보예요. 내가 직관적으로 찍었지. 이파사나는 직관이거든요. 이파사나 식이요 직관적으로 팍팍 찍었는데 내가 의도가 전혀 없이 찍었는데 그렇게 그 내용이 실체를 넘어섰어. 이미지를 넘어서 개념을 넘어서서 탁 나온 게 그게 뭔가 하면은 아름다운 여인의 무엇으로 나타났다 하나만 벌써 언어가 붙잖아요. 섹시하다 하니 들어가잖아요. 개념화돼서 벌써 나타난 전혀 사전은 다른 개념화돼서 나타난 것은 뭐냐 이거죠. 바로 기억정보예요. 기억정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되는 게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탁 투영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얘기하자면 자기 기억 정보예요. 얘기하자면은 예를 들어 사물을 보는데 사물이 한번 움직이는데 인식 과정은 몇 번 움직일까? 17번 움직인다. 1대 17이에요. 사물 하나 탁 움직이는데 마음은 17번을 과정을 거쳐서 그 사물을 인식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조사하고 결론 내리는데 순간적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다 하면 브레이크를 탁 밟는데 얼마 걸릴까? 장애물을 보는데 한 0.5초? 브레이크를 밟고 이러면은 한 1, 2초는 걸리겠죠? 근데 그보다 더 빠르게 사물을 파악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그죠? 생각이 없다. 어떤 의도도 없는데 그렇게 나왔다 이러면은 기억 정보예요, 자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기억 정보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게 조작되는 게 기억이라 하는 게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더 붙여 조작한다 그랬죠. 요게 감정, 생각 이런 게 더 붙인 거죠. 그래서 이게 조작되는 건데 이게 성장한다. 이게 성장한다.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기억 정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유전 정보 이 저는 처음에 유전 정보라 그럴까 유전자에 영향을 다 주는 것들이 말하자면 그러면은 내가 현재부터가 과거로 쫙 가서 돌아올 때 좋은 기억, 좋은 인연 그런 환경 같은 게 떠올려가지고 그 사람을 초대해서 그 사람의 자궁량 올리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이 가변성을 갖고 있고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부정이 긍정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 조작이라 하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저게. 그러니까 성장해 가는 건데 긍정적인 건 더 좋지 않느냐 이게. 성장하니까.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성장하면은 부정적인 없어지는 거지. 그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럼 관념 속에는 무의식을 좀 바꿔주는 역할. 자기 이제 마음의 내용을 바꾸는 거지. 이것이. 그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건 마음의 내용을 바꾸는 방법.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 과거로 여행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알고 보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바뀌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게 명상이에요. 여러분들 보이고 들리는 이거 전부 다 내 마음에 저장된 정보, 기억 정보가 나타나서 나타난 이미지예요, 전부 다. 이 이미지가 아니고 진짜 실물이라 그러면은 조건이 있어요. 변하지 말고 영원히 존재해야 돼, 내 밖에 있는 거. 근데 이게 건물 다 부서지잖아요. 보면 다, 이 시간이, 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변화가 있잖아요. 변화가 있다 하는 거는 그것이 어떻게 모양 없고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파장이잖아. 파장이 눈으로 들어오면 모양 색깔을 변환시키지 버리잖아. 마음. 그래서 그걸 이미지라고 하는 거죠. 내 기억 정보가 바깥 추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는 게 또 마음이에요. 그 이미지도 마음인데. 그런데 이런 기억 정보를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사례를 얘기하라 그러면 이런 거죠. 어느 청년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애인 만나는 날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업됐어. 오늘 그녀를 만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축복해 주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방에 가서 만났어. 근데 애인이 바로 이별 통보. 자, 그만 만나자. 나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이 청년은 맥이 빠지고 하늘에 노래지. 다방 문을 나올 때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바보, 멍청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지. 하늘 청명한 맑은데도 불구하고 우중충하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지.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어버려. 말 한마디에 이야기하잖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이런 식으로 가변성을 갖고 바뀌는 거죠. 예. 그러면은 우중충한 느낌 어디서 왔겠냐 이게야. 마음이 저장된 정보가 튀어나온 거고, 기쁘고 축복해 주는 것 이런 거 어디서 나옵니다. 마음 안에 정보예요. 자기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꼭 똑같은 날씨인데 한 번의 마음에 따라서 싹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누구에게 청탁하러 갈 때 상대가 화가 나 있다면 청탁하면 안 돼요. 안 들어줍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마음이 풀어지고 이랬을 때 가서 청탁하면 탁 들어줘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 중에 뭐가 사들고 가서 이렇게 선물하는 바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가만히 시간이 다 됐지만 명상하고 끝내야 되겠죠? 자, 명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고 척추는 곧게 세우고 시선은 곳곳이 잠시 줍니다. 자, 눈앞에 찻잔을 보고 찻잔을 잡고요. 자, 차를 자 마십니다. 자, 색향미를 한 모금 다시 마시고, 자, 배 내려놓습니다. 자, 눈을 감고 차방을 떠올립니다. 창문에 햇빛이 들어오고, 차상에 다관과 맹성 찻잔이 놓여 있습니다. 자, 다 놓여 있고, 하루에 물이 끓고 있고, 벽에는 다스님이 족자가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고는 이제, 자, 다관에 차를 넣고, 자기가 좋아하는 차, 뜨거운 물을 붓고, 자, 명상차째 차를 쭉 따르십니다. 자, 그리고는 상상 속에 찻잔을 들고, 색향미를 맛보면서, 자, 차물이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가는 상상합니다. 시냇물 흐르듯이. 자, 물이 흘러 들어갈 땐 시선도 따라서 흘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머리 물이 스며들듯이. 자, 그런 연상을 합니다. 자, 상상소의 찻잔을 내려놓고 관계의 망을 사유해 봅니다. 청계에 인드라 신이 사는 궁전에 자, 망라당이 있는데 그 당에는 건물같이 쭉 펼쳐져 있어요. 그 건물 코에는 자, 보석이 달린 하나의 보석이 반짝 빛을 발하면은 수많은 그 망라당의 건물이 빛을 발합니다. 중중무진으로. 그와 같이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하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 부모 위에 또 부모님이 계시고 그 위에 또 부모님, 친가, 외가족 다 부모님이 계시고 이래서 1대, 2대, 10대가 있고 서울 올라가면은 적어도 1억이나 10억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이 의해서 내가 존재한다. 한 10억이나 되는 조상님들에 의해서 내가 현재 그분들 도움으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간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모든 유전 정보를 물려받았다고 상상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자, 다시 이제 현재 나이부터 과거의 나이로 갑니다. 자, 60대, 50대, 30대, 40대, 10대, 한 살 나이 가면서 그때 부모님이든 친구든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상관없이 좋은 인연, 행복감, 예? 그런 또 환경,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자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자 60대부터 한 살 때까지 예, 떠올려 봅니다. 자, 이제 한 살 나이부터 다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로 또 올라옵니다. 자, 올라오면서 좋은 인연을 다시 행복했던 시절 또 올려봅니다. 찾아봅니다. 기억 정보를. 자, 이제 기억이 났다면은 그때 그분 들을 초대를 해 봅니다. 2명이든 3명이든 자, 이제 문 앞에서 그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자, 서로 인사를 하고 찻자리에 앉도록 권유를 합니다. 자, 같이 앉고는 자, 얼굴을 살펴봅니다. 행복한 미소 띄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는 이제 자, 이제 만일에 3명이라면은 3개의 찻잔에 자, 차를 쭉 따릅니다. 자, 본인이 찻잔 차를 따르고 자, 3분에게 차를 자, 2손으로 다 공양 올리듯이 받쳐서 공양 올립니다. 자, 상대가 이제 쭉 받는 걸 상상하십시오. 자, 드리고 본인도 찻잔 들고 빛깔과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하고 차를 마십니다. 자, 감로차 마십니다. 자, 같이 마십니다. 신임을 흐르듯이 흘러들어갈 때는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상상을 하면서 색향미가 쭉 흘러내릴 땐 시선도 같이 따라 내려간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상상의 찻잔을 내려놓고 자, 초대하신 3분에게 합장을 하고 이렇게 축원해 줍니다. 마음속으로 대화하듯이 마음속으로 따라 하십시오. 현재 나의 생명은 과거의 무수한 인연으로 존재합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고맙습니다. 베풀어 주시는 사랑 고맙습니다. 행복한 꿈을 주시어 고맙습니다. 저에게 사랑의 힘이 생기길, 탐욕과 분노가 사랑으로 사라지길. 자, 그렇게 이제 했으면, 자, 다시, 자, 찻잔에 차를 쭉 따릅니다. 세 개의 찻잔, 나의 찻잔 따르고, 세 분에게 다시 공양 올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분에게도 차를 공양 올리고, 두 번째 분에게도 두 손을 딱 공손하게 올리고, 세 번째 분에게도 공손하게 올립니다. 자, 그리고 같이 또 색향미 감로차 마시기를 합니다. 자, 머리 물이 스며들듯이까지. 자, 상상의 찻잔을 내려놓고, 자, 상대의 얼굴을 또 살펴봅니다. 아,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지 살피고요. 자, 세 분은 이제 배웅을 해줍니다. 자, 본인은 다시 자자리에 돌아오고, 자, 이제.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자, 이해가 되시죠? 네. 그, 감로차 마시기 열심히 하십시오. 요즘엔 아주 건강해집니다. 지혜도 개발되기 좋고요.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은 아니고요. 예전에는요, 화를 내야지 시원했는데요. 응. 요즘에는 화를 내면 오히려 힘들어요. 그렇지. 그냥 자기에 영향을 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 안 돼. 남에게도 영향을 딱 하지만 자기한테도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이때 화가 났을 때 되느냐? 바로 이 사랑과의 행복 다선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해가지고 화낸 사람 다 초대가 다 공약 올리고 이렇게 그 즉시 착착착 풀어버려야 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일상생활에도 화가 나면 바로 즉각 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화는 안 좋아. 아드레날린이랄까? 아드레날린이 생기는데 그것이 이제 머리에서 생기거든. 화가 나면. 그럼 그 독소가 뭐 몇 그램이 아니죠. 몇 미리그램만 넣어도 여러 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 그 우리 몸이 생성되는 거지. 그럼 화를 내면 안 좋은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돼. 마음의 본성은 분노가 없어요. 마음의 본성 분노가 없기 때문에 참음만 되거든요. 그 이치를 알고 인욕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될 때는 이걸 해야 돼요. 사랑의 행복 다스. 탐욕과 분노를 줄이고 없애는 해독제예요. 이 명상법이 그리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저는 집에서 한번 예? 집사람하고 집에서요. 예. 집사람하고 한번 얘기하다가 집사람이 조금 거슬리는 얘기를 해가지고 화가 탁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집사람한테 화가 올라오는데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와, 이제 선택을 하세요.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랬더니 집사람이 내지 마 이래서 그래서 그냥 확 풀리더라고요. 예. 아, 잘하셨어. 많이 변하셨어요. 예. 보면은 그막 조상들이나 부모가 유전자가 거의 같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범죄나 이런 거 보면 더 막 그 요새는 좀 뭐 자식이 부모한테 한다든지 형제시간에 뭐 그런 게 많이 일어나는데
뭐 불교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지나가는 말로 뭐 원수가 부부가 된다, 뭐 배쟁이가 자식으로 태어난다, 뭐 이런 말 그냥 사람들 지나가는 말로 하는데 그 이렇게 인연 연기가 어떤 식으로 그래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 가능성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일 설사 그렇게 애가 태어났다면은 명상을 통해서 자기 DNA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바꾸는 게 좋고 또 마음을 바꾸는 게 좋고 몸은 DNA지만은 마음은 기억 정보잖아요. 기억 정보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다음 생에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만일 사례를 들으라 그러면 있긴 있어요. 빨리경제 주석서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시동생하고 형수가 간통을 해요. 간통을 하면서 이제 형수가 얘기한 형님 죽여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형님을 들키면 죽는다. 베개송사를 하는 거죠. 근데 시동생이 얘기를 안 듣는 거죠. 어째 형님을 죽일 수 있느냐. 근데 자꾸 형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불안해하고 하니까 이제 죽이게 되죠. 그래 형님이 세수할 때 뒤에 나무 뒤에 숨었다가 그 도끼를 내리쳐 죽여라. 죽여요. 그러니까. 죽이고는 이제 시동생하고 이제 형수가 이제 부부대가 사는 거야. 사는데 애가 딱 사는데 이제 그 집에 뭐가 이제 있는가 하면은 이 부인이 탁 이렇게 들어 누우면은 위에서 뱀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배 위로. 그걸 상사뱀이라고 그래요.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인 줄 알고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그 집 개가 한 마리 태어나는데 이 개는 이 부인만 쫓아다니는 거야. 징글징글하게. 어디 가든지 암 떨어지고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송아지로 태어나 그 집에. 송아지로 태어나는데 마을에 가도 송아지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소문이 안 날 수 있겠어? 송아지 죽여버려요. 근데 이번에는 어디 됐을까? 애기로 태어나는 거. 애기로 딱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왜 애를 딱 손을 대려 그러면 막 애가 자지러 울어버려. 애는 그때 태어나면서 전생을 알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울고 이래가지고 성장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니 이상하거든. 저 어머니가 손만 대면 우니까. 그래가 뭐 곁도 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손자한테 물어보. 너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데 왜 손만 대면 울고 어릴 때 왜 그러냐 이러니까 손자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제가 할아버지 장남 아들이었다 이게 전생에. 그 어머니는 저 여자는 내 부인이라는 거지. 그런데 저 둘이 짜고 나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뱀으로 태어나도 죽고 개로 그 다음에 송아지로 해도 다 죽임을 당했다 이게. 맨수다 이게. 끔찍스럽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가만 생각하더니만 얘를 이제 달래서 이럴 게 아니고 출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출가하는 내용이 그 빨리 경전 주석서에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사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주 다투고 막 이러면은 친구지간에 자주 다투고 이러면은 그것이 인연에 같이 만나게 돼가지고 뭐 연인으로 발전하든 결혼하든 뭐가 된다. 나는 부모가 죽어서 그 집이 자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인연 맺는 걸 조심해야 돼. 좋은 인연을 맺으려 하지. 나쁜 인연이 무조건 동지 섣달 모자를 쌩쌩 탁 잘라버려야 돼. 그래,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쁜 인연이다 그러면 쫙 잘라. 이유를 불문하고 인연이 끌려가지고 딱 그 나쁜 인연을 맺어놓으면 이제 이 생에도 골치 아프고 다음 생에도 골치 아픈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좋아요.